안녕하세요, 여러분. 700년 전에 쓰인 짧은 시 한 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놀라운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은 고려시대 한 관료의 출근길을 따라가 보면서요, 그가 느꼈던 책임감과 평범한 삶 사이의 깊은 통찰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능신, 주마, 입고성. 낯선 한자들이지만 왠지 모르게 비장하면서도 또 고요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부터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의미를 따라가 보면서 시인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관료의 새벽 출근길 풍경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가 어떤 내면의 갈등을 일으키는지 따라가 볼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가 짊어져야 했던 두 세계의 무게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를 정리한 뒤에 원문 전체를 다시 한번 감상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정, 관료의 새벽길입니다. 시인은 아주 이른 새벽부터 어딘가로 급하게 말을 몰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첫 구절입니다. 새벽을 무릅쓰고 말을 달려 외로운 성에 들어가니. 와, 이 한 줄에서부터 벌써 뭔가 긴박함, 그리고 이 주인공의 성실함 같은 게 확 느껴지지 않으세요? 과연 어떤 글자들이 모여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뜯어보시죠. 이 한자들이 정말 재밌어요. 자, 먼저 능은 무릅쓰다. 시는 새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주랑 마는 말을 달린다는 뜻이니까 그야말로 맹렬한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입고성, 즉 외로운 성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어때요?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의 뜻을 따라가니까 머릿속에 한 편의 영화처럼 장면이 쫙 그려지죠? 그래서 이 구절을 문법에 맞게 해석해보면 새벽을 무릅쓰고 말을 달려 외로운 성에 들어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풍경 묘사가 아니에요. 백성을 돌봐야 하는 지방관료로서 자신의 직분에 대한 아주 투철한 책임감과 성실함을 보여주는 뭐랄까 일종의 자기 다짐 같은 구절인 거죠. 어지름, 즉 인을 실천하려는 그의 여정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외로운 성, 그 성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두 번째 구절에서 그 풍경이 그려집니다. 울타리는 떨어지고 사람은 없는데 살구 열매가 맺었네. 무너진 울타리, 또 인적이 드문 모습에선 마을이 쓸쓸함이 느껴지는데요. 동시에 저절로 열린 살구 열매에서는 조용한 생명력이 느껴지는 아주 인상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자를 뜯어보면 풍경이 훨씬 생생해져요. 리락은 울타리가 허물어졌다는 뜻이고요. 무의는 말 그대로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마을의 쓸쓸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행자성, 즉 살구 열매가 열렸다는 반전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홀로 열린 생명의 결실. 와, 이 글자들의 조합이 시의 분위기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시인이 마주한 농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마을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적막하지만 자연은 그 순리대로 묵묵히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건 평화로우면서도 동시에 보살핌이 필요한 소박한 백성들의 삶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평화로운 농촌의 소리와 긴급한 국가의 명령이 충돌하는 그 순간 말이죠. 나머지 두 구절에 함께 보시죠. 포국부지왕, 사급항, 박림종일 권춘경. 풀어보면 뽀꾸기는 임금의 일이 급한 줄도 모르고 숲속에서 온종일 봄밭가리를 권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서 시인의 내면적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배포에 곡식곡을 쓰는 이 포곡이라는 단어가 바로 뻐꾸기를 의미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뻐꾸기 소리를 듣고 씨를 뿌리라고 재촉하는 소리로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부지는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뭘 모를까요? 바로 왕사, 즉 임금의 일, 국가의 중대사가 급하다는 것을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뻐꾸기는 어디서 울고 있죠? 박림, 숲 곁에서 울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종일,
말개다로 하루 종일 웁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권할까요? 바로 춘경, 봄 밭가리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뻐꾸기는 농사철의 시작을 알리는 백성들의 삶의 리듬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뻐꾸기는 그저 자연의 순리대로 봄 농사를 시작하라고 노래할 뿐 중앙조정의 복잡하고 긴급한 정치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인은 두 개의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세상 모두 자신이 책임져야 할 무게로 다가오는 거죠. 이 화면이 시의 핵심 갈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에는 긴급함, 정치, 의무를 상징하는 왕의 일, 즉 왕사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평화, 자연의 리듬, 그리고 생기를 상징하는 봄밭가리, 춘경이 있죠. 이 관료는 이 두 세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국가의 긴급한 명령도 처리해야 하고 동시에 백성들이 제때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이어가도록 보살펴야 하는 이중의 책임을 모두 짊어져야 하는 거죠. 여기서 한 리더의 고독하고 무거운 책임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700년 전 관료의 고뇌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이 시는 진정한 리더십, 바로 어질매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새벽을 무릅쓰고 말을 달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성실을 봅니다. 허물어진 울타리 너머 살구나무를 보면서 백성의 삶을 헤아리는 마음에서 배려를 배우죠. 그리고 왕의 급한 명령과 뻐꾸기의 평화로운 노래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은 그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리더의 무거운 고독,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으려는 평정을 느끼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마음이 바로 타인의 안녕을 진심으로 위하는 어질m 아닐까요? 이 시는 그 어질m을 실천하려는 한 인간의 고뇌와 다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짧은 시에 남긴 모든 맥락과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원문 전체를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서강성현사, 강성현 관사에서 쓰다. 지은이 정윤회. 능신주마 입고성, 새벽을 무릅쓰고 말을 달려 외로운 성에 들어가니. 이랑 무인 행자성, 울타리는 떨어지고 사람은 남는데 살고 열매가 맺었네. 포곡 부지 왕사급, 뻐꾸기는 임금의 일이 급한 줄도 모르고. 박림종일 건춘경, 숲 곁에서 온종일 봄 밭가리를 권하노나.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뻐꾸기가 울고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짊어진 왕사는 무엇인가요? 이 시가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